오래전부터 루마니아는 유럽의 석유 강국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플로이에슈티는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석유 생산지로 한때 독일은 석유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루마니아로부터 수입했을 정도였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충분한 연료 없이는 어떤 국가도 전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이에슈티는 히틀러에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반대로 연합군에겐 중요한 목표물이었습니다. 영국의 처칠은 이곳을 독일의 힘의 근원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연합군을 공포에 떨게 만들던 수많은 독일군의 무기들은 당연히 석유들이 없으면 그저 고철덩어리들일 뿐이었고 이 때문에 플로이에슈티에 있는 정유 공장들은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해 강력한 방어망으로 촘촘하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250문 이상의 각종 대공포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고 공중에는 수많은 장애물용 풍선들과 독일과 루마니아 공군 역시 주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선 독일군에게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주는 플로이에슈티를 공격해야만 했고 결국 대규모 공습작전을 계획합니다. 미군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는 이곳을 공격할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이에슈티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히틀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헤일이었고 이 작전을 위해 미 육군 항공대는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저공에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폭격을 위해 유럽과 중동 지역 폭격기들을 박박 긁어 모았는데 폭격에 동원된 항공기는 미 육군 항공대 제9공군과 제8공군 소속 B-24 리버레이터였습니다. 이 기체는 10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미군 폭격기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기종으로 유럽과 태평양 전쟁에서 맹활약했습니다. 폭장량과 항속거리 등이 훌륭했으며 사방에 10정의 기관총을 배치해 무장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B-17보다는 안전성과 맷집이 약해 많은 승무원들이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저공 폭격 훈련을 마친 미 육군 항공대는 1943년 8월 1일 아침에 작전을 시작합니다. 리비아의 벵가지에서 위풍당당하게 이륙한 178기의 B-24기 편대는 5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고 1752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무선 침묵을 유지하며 지중해를 건너 루마니아로 향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루마니아까지는 항속거리가 긴 리버레이터 폭격기도 아슬아슬한 거리였고 만약 역풍이라도 만나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폭격기들은 많은 폭탄과 연료를 가득 적재했기에 이륙 과정이 위험했지만 한 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 10대의 B-24기들은 결국 최종 폭격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이 10대 가운데에는 경험 많은 항법사 2명이 탑승한 기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편대가 무선 침묵을 유지하며 50m가량의 초저공 비행으로 접근한다 해도 독일군에게 들키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지 않던 날씨 때문에 선두 폭격기 그룹이 항로를 잘못 잡으며 치밀하게 만들어졌던 모든 계획이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공습경보가 울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독일군 대공포 부대와 요격기들의 화끈한 공격을 받은 B-24 편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이 와중에도 폭격기들은 목표 지점에 대량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항로가 꼬여버린 편대는 계획된 목표가 아닌 즉흥적으로 폭탄을 투하하기도 했습니다. 초저공 비행 중에 대공포에 피격된 폭격기들은 그대로 지면에 충돌하며 승무원들이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결국 플로이에슈티 유전지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며 검은 연기들이 하늘을 뒤덮었고 이때 B-24 폭격기들은 죽을 힘을 다해 공습 지역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기다리고 있던 독일과 루마니아 공군 요격기들이 집요하게 공습 편대를 공격했으며 많은 폭격기들이 격추되고 맙니다. 피격된 B-24의 승무원들은 낙하산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고도가 너무 낮아 낙하산으로 탈출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폭격의 여파로 플로이에슈티 유전지대의 45% 정도가 피해를 입으며 마비되지만 독일은 다른 지역에 예비시설을 가동해 금세 원유 생산량을 복구시켜버렸고 플로이에슈티 유전지대도 몇 주 안에 금방 복구되었습니다. 반면 공격에 동원된 폭격기들 중 53대가 격추되고 55대가 불시착하거나 대파되었으며 무려 300명이 넘는 승무원들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포로가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비아로 무사히 돌아온 기체는 88기뿐이었습니다. 적 전투기에 피격된 기체 중 한 기는 플로이에슈티 지역의 여성 교도소에 추락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공습작전에서만 무려 5개의 명예훈장 수상자가 나왔고 이는 단일 항공작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명예훈장이었습니다. 미군의 막대한 피해에 비해 독일군의 원유 생산량은 금세 회복하며 전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에 이 작전은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달 후 미국군 항공대는 또 한 번의 비극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 대규모 공습작전의 목표는 독일 슈바인푸르트의 볼 베어링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습에서는 미군의 B-17 폭격기가 대규모로 동원되었는데 이 작전에서 폭격기 60여 대가 격추당하고 600명이 넘는 승무원이 전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플로이에슈티 공습과 슈바인푸르트 공습은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공습작전이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의 무덤이 되었던 플로이에슈티 유전은 훗날 루마니아가 항복하면서 소련군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접수하게 됩니다.